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입니다. 캐나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만드는 백신을 왜 캐나다에선 못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해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는 백신을 자체 생산할 여력이 없다고 고해성사를 하자 캐나다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캐나다에는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할 토종기업과 연구소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백신을 잘 만드는 선진의학국이었습니다. 세계적 백신 연구시설인 토론토의 코너트와 몬트리올의 아르망 프라피어가 있었습니다. 코너트 연구소는 한때 캐나다가 자랑하는 세계의학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1913년 디프테리아 발병으로 세계의 어린이들이 대거 사망하자 토론토의 의사인 존지 피츠제럴드가 신의 마구간에서 백신 개발을 했던 게 코너트 연구소의 뿌리였습니다. 이를 토론토 대학이 캠퍼스 내 연구소로 확장하면서 코너트는 70여 년간 파상풍, 장티푸스, 뇌수막염 등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물리치는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코너트와 아르망 프라피어 연구소는 또 개발한 의약품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해 세계의학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구조는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성보다 공공성에 치중하다 보니 기업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분사한 연구소 형태로 외부 펀딩에 의존하다 보니 전의 전쟁인 글로벌 제약시장 경쟁 환경에서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백신 연구 생산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던 코너트의 DNA 개발 부문은 현재 프랑스 다국적 기업인 사노피에 흡수된 상태입니다. 아르망 프라피어마저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매각되면서 두 연구소의 이름은 캐나다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다급한 캐나다 정부는 백신을 만들 자국 내 회사를 찾아보았지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만드는 코로나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없어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인도에 애걸복걸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뒤늦게 정부가 앞장서고 업체들이 나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곧 메이드 인 캐나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뒤늦게나마 외양간을 정비하기 시작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사노피와 퀘벡 생드푸아에 있는 GSK 등 전통이 깊은 백신 제조 업체들도 코로나 백신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사노피와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는 mRNA 백신 1차, 2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4분기 안에 3상 테스트와 승인을 받을 것이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정부와는 별도로 수익성을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세계 백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600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3,600억 달러 가운데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스테르의 나라 프랑스나 일본, 독일도 코로나 백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가와는 별도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문에 힘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캐나다산 백신 개발을 위해 무려 4억 1,500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사노피에게 따로 5,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이 국가안보와도 관계가 된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노피는 반드시 코로나 백신만을 개발하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로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해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들과 벤처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백신 센터 소장인 하프은 박사는 3가지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4번째 백신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퀘벡에 기반을 둔 무티크거의 세 번째 백신은 2단계 임상 테스트에 있으며 사스카초원 대학의 VIDO 윤트백과 아도와에 기반을 둔 VBI 백신 2종은 1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Calgary company may offer some hope to Canada's vaccine shortage. It's helping make a vaccine that is now being tested in humans. It's a promising start, but the people behind the project worry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n't doing enough to help with this potential homegrown solution. Alicia Fieldberg explains. 캘거리에 기반을 둔 신생 백신 제조업체인 프로비던스는 올 가을까지 수백만 도스의 메신저 RNA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7월부터 하루에 5만 개의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각 바이알에는 10개의 용량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버타대 존 루이스 연구원이 이끄는 에드먼턴 회사인 렌토스 제약도 이미 캐나다 헬리팩스 백신센터로 테스트용 백신을 보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늦봄까지 백신의 2단계 시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젊은 성인과 캐나다 노년층이 나눠 참여한 72명을 대상으로 DNA 기반 백신의 안전성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은 실용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테스트를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도 문제입니다. 1차 실험에 100명, 2차 실험에 1000명, 그리고 3상 실험엔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안전성 심사와 부작용에 관한 소송 리스크도 기업에게 있어 부담이고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 확보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캐나다산 백신 정책 부재 문제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의학학장이었던 네일러 박사는 사스가 지나간 뒤인 지난 2003년 캐나다가 국가 백신 전략을 세우고 백신 공급의 보완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09년 소련의 A형 독감이 크게 유행했을 때 생드프와의 GSK 공장에서 백신 생산 지연이 있었고 백신의 꾸준한 개발과 공급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있었습니다. 정책 기반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캐나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듯 정책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국의 경우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와 2013년 메르스에 대한 백신은 아직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개발에 나섰지만 바이러스가 소멸되면서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실에서 멈추었습니다. 질병의 유행이 끝난 뒤에야 백신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1970년대 중반 처음으로 발병하여 치사율이 90%를 넘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제약 선진국들의 관심으로부터 뒷전으로 밀려나 백신 개발에 42년이나 걸렸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외양간을 고치고 송아지부터 잘 키워야 할 때입니다.